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 절대로 A부터 Z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죽자사자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올까 선생님 막 미치고 환장하고 진짜 1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추천하는 교재가 있어요. 네. 자연히 상하면 안 돼요. 합격을 위해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합격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부터 파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 절대로 A부터 Z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품사부터 막 그 인강에서 나오는 30강, 40강 되는 그 강의들을 다 듣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영어 점수 나오는데 보통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빨리 방법만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으셔서 하시면서 영어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영어는 그냥 우직하게 인강 들으세요. 우직하게 인강도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은 당연히 이거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죽자사자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올까 선생님 막 미치고 환장하고 발짝 뛰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 생각은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영어도 그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기출 문제 한 5년치, 10년치만 풀어봐도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동사입니다. 동사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뭐 부사 이런 식으로 또 곁다리로 많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중요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는 무조건 파고 나머지 이제 덜 중요한 걸로부터 여기 살살 나가야 그게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 중요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살을 더 붙이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중요도 순으로 A부터 Z까지 쫙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요도 순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독해는 좀 달라요. 독해는 기출을 풀면 기출을 풀면 안 됩니다. 독해는 좀 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뒷부분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해 얘기는 뒤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그러면은 진짜 영어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진짜 1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교재가 있을까요? 일단 영어 그 중학교 영어 단어책 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시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뽑아서 먼저 외워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자존심 상하시려나?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면 안 돼요. 합격을 위해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합격하면 끝이에요. 자존심 같은 거 챙기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건 공무원 인강을 듣지 마시고 EBS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많은 그 중학교 강의들이 있어요. 문법 강의.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뭐 정승희 선생님 강의라던가 그런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공무원 인강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다 듣고 나서 공무원 기초 문법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 같은 것들을 좀 듣는 게 훨씬 더 효과도 빠르고 진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거를 먼저 듣는 게 본인한테도 좀 쉬울 거예요.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솔직한 말로 이제 중학교 영어가 갑자기 공무원 영어로 된다 그래서 그 공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건데 단지 품사들이 좀 풍성해지고 단어가 좀 더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질 뿐이지 기초는 어차피 제가 생각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 영어를 확실하게 해버리면은 공무원 영어를 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시더라도 그리고 자존심 상하면 안 된다니까.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도 안 들어요. 왜냐면 책 하나만 사셔서 EBS 무료 강의 제가 누구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학생들한테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는 불특정 선생님을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생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정승 선생님이 하는 그래머 코치라는 강의가 있어요. 공짜예요. EBS 그 로그인만 하면 공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라고 할 때 이제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봤을 땐 들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듣고 견디다가 선생님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하실 때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 선생님 붙들고 늘어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중학교 EBS 강의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존심보다 합격이 우선입니다. 이제 곧 국가직 얼마 안 남았죠? 국가직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직하고 지방직
시험이 있는데 혹시 뭐 준비 방법이 영어나 아니면 뭐 다른 과목도 괜찮으니까 준비 방법이 좀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시험 문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물론 약간 틀린 점은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준비하는 건 똑같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다른 과목들도 좀 많이 터치를 하고 공부하는 거나 준비하는 것들에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어 비문학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좀 가르쳐 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하시는 분들 물론 제 학생들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저는 공통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과목별로는 굉장히 준비를 잘 하세요. 준비를 잘 하시고 나름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전술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100분 안에 100문제를 푸는 이 시간과의 싸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준비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말씀하시는 많이 안 해요. 야, 그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국가직 때 100분 안에 다 못 풀고 마킹하다가 지금 시험지 뺏겼어요. 그때 눈물이 났었죠.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알아서 그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정신없이 풀다 보면 시간 가 있고 문제 10문제 남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각 과목별로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준비해서 5과목을 한꺼번에 풀 건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시험 전에도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의 결과는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이거에 맞춰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수능도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잔소리하는 건데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뇌도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자기가 60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던 훈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뇌가 전 60분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한 만큼. 연습한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60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버릇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분 동안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40분은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뇌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뇌는 돌아가지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뇌가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40분 동안은 또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00분이라는 시간을 5과목 다 풀고 나서 정말 하늘 쳐다보면서 와 모든 걸 다 쏟았다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현타오죠. 100분 진짜 그러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않고 바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본다. 어렵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연습을 진짜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근데 그 연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단지 이제 저희가 매번 시험 보는 시간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만 되면은 앉아서 그냥 100문제 내가 진짜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그 100분을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뭐 하루 종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번씩만 해도 그게 습관이 돼서 그때 토요일 10시가 되면은 내가 100분 동안 했었던 그 몸에서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걸 연습하신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그거 안 해보신 분들과 하신 분들의 차이는 그렇죠.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공무원 문제가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 집중력 싸움입니다. 진짜 내가 보자마자 딱 답이 안 나오면 사실 그때부터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보자마자 탁탁탁탁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좀 이제 국어랑 영어랑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 100분 연습 안 해놓으면 좀 힘드실 거예요.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계속 하셔야 되고 시험 보기 전까지. 지금 2월달이기 혹시나 안 하시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이것도 옛날 제 꼰대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진짜 제가 2008년도에 시험을 보고 2013년도에 또 시험을 봤어요. 둘다. 근데 예전 공무원 시험과 비교해서 요즘 영어 시험 공무원 영어 시험의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너무
거의 전문가처럼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평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중심에 이제 정말 옛날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 나오는 시절은 이제 갔고요. 이제 없어졌고 좀 수능 위주의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휘를 내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렇죠. 문법은 비슷합니다. 문법은 이제 중요도 동사 아까 말씀하셨던 걸 동사로 시작해서 몇 가지 한 5-6가지 주요 문법들이 중심으로 물론 세세하게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한두 문장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독해죠. 아, 독해. 독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어를 많이 알고 그다음에 단어를 많이 알고 그 단어를 많이 하는 것 속에서 해석을 좀 잘하기만 하면 문제를 쉽게 좀 빨리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 유형이었다면 지금은 단어를 알고 해석이 되더라도 문제를 못 푸는 속된 말로 한 번 더 꼬아서 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구나. 꼬아서, 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꼬아서 내는 거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면 논리 추론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로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오해를 하세요. 뭐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공무원 시험 문제, 독해 문제가 유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유형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논리와 추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유형은 똑같더라도 그 유형에 맞게끔 논리 추론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해석만을 보게끔 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한 2017, 2018, 2019는 그냥 해석할 줄 알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냈다가 조금씩 이제 2문제, 3문제씩 점점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답이 도출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문제밖에 안 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2문제, 진짜 많게는 그렇게 판단하면 3문제 정도밖에 안 냈는데 이제 점점점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아, 추세가. 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알고 해석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을 거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막상 일을 시키거나 대학교 와가지고 뭐 리포트를 쓰게 하거나 뭐 페이퍼를 쓰게 할 때 애들이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문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리와 추론 외에 더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문해력 없으면 그렇죠. 일하기 힘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력이죠. 그렇죠. 글을 읽고 빨리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 내려온 게 어떤 것들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에게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점 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당연한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시생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잔인한 얘기죠. 힘들게 이렇게 해석을 다 했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그걸 또 머리 또 생각을 해서 또 풀어야 되니까 두 번 푸는 거, 두 번 푸는 거. 진짜 뭐 좀 잔인하지만 또 어떻게 요즘 추세가 또 그렇다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의리지 않습니까? 공시생 또 잘 따라가야 됩니다. 또 무조건 잘한다기보다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되는 거니까. 공시생 분들도 너무 이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럼 난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게 맞게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렌드에 맞게 연습만 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또 조금씩 바꿔서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라는 법은 없죠. 외국인한테 좀 더 풀어보라고 했더니 외국인도 못 푸는 문제가 이 학생 진짜 공무원 준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외에 다른 선택지가 많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6개월, 1년 때는 되게 마음이 급해요. 정작 2년, 3년 넘고 3, 4년 된 사람들은 느긋해.